구불구불한 언덕과 맑은 시냇물 사이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소환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환의 친절함과 자상한 성격과 달리 그의 집 주변에는 항상 눈보라가 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씁쓸한 저녁, 소환이는 볏짚을 이용해 가마니를 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눈송이가 춤추고 있을 때 소환은 그의 문에서 쿵하고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가냘픈 여인이 품속에 소중한 듯 무엇을 아는 채 무릎을 꿇고 고꾸라진 채로 숨도 안 쉬고 있었습니다. 소환은 이 여인을 안아서 자신의 방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품을 열었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은 갓난 아기였습니다. 소환은 얼른 화롯불을 지펴 여인이 깨어나길 바라며 온몸을 주물러 해동시켰습니다. 갓난 아기는 이 상황을 모르는 듯 맑은 눈으로 소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여 분이 지나고 여인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요? 라고 묻자 여인은 아기부터 찾았습니다. 아기 어디 있나요? 아기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안심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저는 소환이라 하고 이 동네는 소환마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를 안고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대안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너무나 추운 곳이고 또 남편이란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불도 지피지 않는 그런 남자라는 것입니다. 홀몸일 때는 버티며 살자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 이러다가는 아기 목숨이 위험하다 싶어 남편 몰래 14일이나 걸어서 도망쳐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찾으러 쫓아올 것인데 어디 숨을 곳이라도 마련해달라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추위를 이기려고 장작불 대신 술로써 몸을 데펴온 사람이라 술에 취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곧 찾으러 올 것 같으니 몸부터 숨겼으면 좋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요란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주인장 문 좀 열어봐요. 소환은 즉시 여인과 아기를 다락방 위로 올리고 다락방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대안이란 걸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환의 생각과 다름없이 대안이 술병을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대답도 하지 않고 소환을 밀고는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을 한눈에 휘 둘러본 대안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잠시 추위를 좀 피해가자며 방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소환은 내보내고 싶었지만 문을 열고 신랑이 하는 게 여인이나 아기한테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아서 문을 닫고 대안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안은 자신의 집이 너무 추워서 겨울 추위를 피해 소문을 듣고 소환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살모래길을 지나 호지마을 언덕을 넘을 때 영양에서 칠보산 자락을 타고 연평들판에서 부는 바람은 호지마을 대나무도 부러뜨릴 만큼 춥고 바람은 강력했습니다. 소환은 혹시나 아기가 울지나 않을까 온통 신경이 벽장 속으로 가 있었습니다. 대안이는 자기는 추운 곳에서 온 사람인데 혹시 아기를 안고 이곳을 지나가는 여인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환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안은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왔는데 이 집으로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환은 내가 방금 나무를 해서 왔는데 아마 그 발자국일 것이라 둘러댔습니다. 그 순간 벽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대안은 벌떡 일어서며 무슨 소리냐며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소환은 일어서는 대안을 양손으로 막으며 고양이를 키우는데 엄동설 안에 새끼를 낳아서 벽장에 넣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안이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고 소환이는 고양이는 영물이라 새끼들을 다른 사람이 보면 해코지하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 없다 했습니다. 대안은 체념한 듯 혹시 술이 없냐며 술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환은 잘 됐다 싶어 집에서 담아놓은 동동주를 한 사발 퍼와서는 대안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술에 취하게 해서 잠들면 그때 피신시킬 요량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술이 들어가자 대안이는 잠들기는커녕 더욱 기세가 올라 자기를 형님이라 부르라 하며 허세를 떨었습니다. 술이 취한 대안이는 대안이 얼마나 추운지 하나하나 열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줌을 누면 바로 얼어서 오줌줄기 폭포를 발로 차서 깨트려야 된다는 둥침을 뱉으면 얼음이 돼서 땅에 떨어진다는 등의 뻥이었습니다. 이제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 소환이는 대한이를 옆방으로 옮겨 담요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대한이는 결코 담요를 마다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니라고 어쓰대며 이불 따윈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환은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날짜가 바뀌고 그럼 절기상 소환인데 제 생일엔 정말 춥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대한 형님 빈말이 아니고 해마다 저희 생일엔 까마귀가 얼어 죽고 파도도 얼어붙는다며 소환 추위가 대단함을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한은 오히려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던지고 그래도 내가 대한인데 소환 집에 와서 옷을 입고 추위를 난다는 자체가 사치라며 어시댔습니다. 이러다 거짓말이 아니고 얼어 죽는다고 옷이라도 입고 주무시라고 권했지만 대한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내가 그래도 대한인데 소환이네 집에 와서 춥다고 옷을 입거나 담요를 덮으면 내가 네 동생이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얼음장을 놓으며 말하는데 더 이상 말릴 재주가 없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넘자 바깥에 싸늘한 냉기가 대한의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은 추운 계절의 화신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의 집 추위는 대한의 집보다 더욱더 강렬했습니다. 대한의 집도 춥기는 했어도 이 정도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소환의 집이 대한의 집보다 따뜻하다고 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소환의 추위는 대한의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담요를 달라고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인데 소환이 집에 와서 춥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차가운 기운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창문에 얼음 결정이 생기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한이 조용해진 걸 확인한 소환이는 다락방 벽장에서 여인과 아기를 내려서 아랫목에 누이고 걱정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대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소환이네 집이 자기 집 대한보다 춥겠냐 싶어 견디기로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환이 장작을 더 넣기 위해 일어났을 때 그대로 얼어붙어 가만히 있는 대한을 발견했습니다. 소환은 그제서야 자신의 집에 찾아온 대한이 체면치레하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여인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한의 존재를 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환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추운 계절의 정수를 담아 아름다운 얼음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걸작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소환의 예술성에 감탄했습니다. 소환과 대한의 이야기는 지역 전체에 퍼져 계절의 순환 속에서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줍니다. 소환은 이름 그대로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환보다 추운 대한은 없다라는 속담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